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기 전에 그의 죽음을 예견해서 세간에 화제를 뿌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시해 직후에 정보부에서 조사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월드컵 4강 예선 진출까지 예견을 한 바로 영원과 이야기하는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차길진 씨입니다. 상처를 받은 영혼이 많았을 그런 파란의 역사를 산 차길진 씨의 영혼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나눈다는 사람이 있다. 이 시대의 영매 차길진 법사. 보통의 무당들처럼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빨치산 터벌대장을 지낸 차이력 총경. 전쟁의 비극을 겪어내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려다가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데, 상처의 역사를 살다간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는 지리산 일대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버지의 전종 기록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취재를 시작했다. 꼼꼼한 취재와 증언을 거친 그의 기록은 아버지 차이력의 기록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다간 민족의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그의 책을 극화한 장작가극 눈물의 여왕은 공연 때마다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역사를 기록하면서 영혼과 이야기하는 사람 차길진 법사. 그의 영혼 이야기를 만나보지. 굉장히 공기도 좋...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네, 네, 네. 예. 아,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 계룡산 밑에 옥녀봉이라고 해서 네. 이게 후암정사라고 제가 이름을 쳤습니다. 네. 네. 후암 정사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두터운 바위. 두터운 바위. 예, 그러니까 좀 사람이 믿음이 두텁다. 아. 네. 그래서 사람도 두터운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근데 여기 그 전경이 참 좋으네요. 널찍하고 시원하게. 아주 이 계룡산 옥녀봉은 네. 전국에 옥녀봉이 수없이 많은데 네. 그 옥녀봉이 원본이라는. 어. 네, 즉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무속인들이라든지 네. 또 무슨 산신신앙을 하면 대부분 옥녀봉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계룡산 옥녀봉이 아주 원본이 있습니다. 그 옥녀봉에 이렇게 계곡이 딱 이렇게 된데 딱 정기를 받은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근데 언론을 통해서 그 법사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직접 꼭 한번 뵙고 싶었던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언젠가 한번 지면에서 네, 네. 제 전생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기회가 됐으면 좀 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8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거든요. 벌써 8년이 넘었습니까? 예, 그때가 제가 막 그때- 결혼할 때였기 그때 때문에. 왜냐면 예, 고정희 씨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게 많더라고. 저도 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기인들 중에서 네. 오정희 씨 대해서 꼭 한번 전생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지만 네.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로 본 거랑 법사님 말씀 통해서 듣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한 장소로 옮겨서 네네. 전생에 대한 이야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예. 8년 전 스포츠 신문에 오정희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고한 적이 있었던 차길진 법사. 느낌이네요, 전기를 봐. 자신의 전생을 이야기한 차길진 법사에 대해 오랜 궁금증을 품어온 오정희. 두 사람이 들어선 곳은 보이지 않는 영혼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차길진 법사의 마음속 고향 같은 곳인데, 네. 향 냄새가 그윽한 후암 정사의 법당. 이곳을 둘러보면 영혼 중개자 차길진 법사의 살아온 내력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계룡산 보통 우리 제례 사찰에 가보면은 네. 여자 산신님이 계신데 좀 이렇게 좀 옛날에는 다복하고 뚱뚱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문화재이신 박찬수 씨께서 대청호가 그때 침몰을 할 때 그 아주 좋은 괴목, 그러니까 느티나무 뿌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 좀 조성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할 때 제가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면은 조금 다르게 요염하면서도 좀 정숙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다음 참 힘든 주문. 나보고 박찬수 씨가 당신이 조성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신을 모시는 전통 신앙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적인 미의식을 찾으려 했다는 차길진 법사. 영혼을 달래는 그의 구명 시식 또한
전통의 식김국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현대적인 문화 퍼포먼스다. 남자 산, 여자 시대가 바뀌었으니 영혼을 대하는 형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현대판 영매 차길진 법사의 생각인데, 남자. 또 계룡산을 유시해서 지리산, 또 한라산은 여자 산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룡산이 여자 산신의 제일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지리산도 계룡산님의 따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 법사님이시네요? 네. 제가 이거 옛날에 순천 송강사와 또 서남사에서 운수납자로서, 운수납자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좀 도공부한다 할 거야. 돌 한번 28, 29살 때 그때 여기 무슨 감사장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예요? 이 감사장은 네. 우리나라 조계종 초대 종정했던 효봉 스님의 친필로서 예. 저희 아버님께서 구례의 화엄사를 예. 소시를 명쾌해준 그 공로로 벽에 걸린 낡은 감사장 하나. 그 당시 기념 한국 전쟁 직후 빨치산 토벌대장이었던 아버지 차이력 총경이 아, 그래요. 빨치산 근거지인 화엄사를 소각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겨가며 사찰을 보호한 데 대한 감사장이다. 저희 집에 아마 제일 큰 보물입니다. 저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 텐데 아버님 어떤 분이셨는지 저희 보니까 저기 사진이 네, 아버님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네. 제 아버님은 1920년에 태어나셔서 195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휴, 굉장히 한국 나이로는 39이고 예. 만 38세로 돌아가셨죠. 예.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아주 이렇게 남같이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가운데서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생각합니다. 예. 혹시 TV MBC에서 예. 여명의 눈동자에 아유. 그 장아림 예. 전투 경찰 예. 그 역할에 바로 저희 아버님이 모델이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최대치라는 예. 사람 나오는 게 있는데 예. 그 사람은 일종의 아버님이 팔로곤 냈을 때 모델. 그러니까 아버님의 인생을 둘로 나눠 가지고 아마 모델로 됐다 하면 신 분이실 겁니다. 그렇군요. 아, 이분이 아버님 영경이신 것 같아요. 그죠? 빨치산 토벌대장 차이력 총경.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한 후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여기는 중국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팔로군에 입대했던 사회주의자. 이후 육군으로, 경찰로, 빨치산 토벌대장으로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 네. 전쟁 중에서도 문화재 소실을 막은 당신 보기 드문 문화경찰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압도적으로 가장 큰 공로는 뭐냐면 문화재를 아끼셨다는 거. 그렇죠. 또 낭만이 있으셨다는 거. 예. 또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서남주 전투경찰에서 뭐랄까 그 남부군 이현상이라는 사람을 뭐 저했다 사살했다 그것도 그런 거보다도 같이 민족 사랑했다는 거. 네, 바로 그런 네, 내용들이 네, 저기 네. 있는 책에 네네네. 있는 것 같은데. 이 책. 네. 예. 빨치산의 토벌대장 차이력의 수기. 수기. 네. 예. 이 책은 네. 1988년에서 89년에 나왔는데 네. 이 책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책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아버님은 그 당시 그렇게 살육의 현장 그렇게 어려운 현장에서도 네. 다른 분하고 달리 꼼꼼히 다 메모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다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예. 역시 우리나라의 기록이라는 게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님이 그 기록에서 자기의 심정이라든지 또 모든 걸 갖다 뭐라 그럴까 자기의 하나의 우리의 잘못된 점, 그래서 뭐 유명한 이야기, 뭐 이른 새벽부터 일하는 농부들에게 물어봐라. 네. 또 뭐 자본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무엇인데 아는 농부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네. 이 지리산 중에서 싸우다가 간 군경과 빨성이 물어봐라. 과연 정말 누굴 위해서 싸우다 갔는가. 그렇게 아주 뭐 그 당시 유명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이분이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십니다. 너무 고우신데 평생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혼자 만 드셔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만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유언을 하셨어요. 뭘 유언하냐면 네 아버지는 젊을 때 돌아가신 젊을 때 사진인데 나도 좀 사진을 좀 젊은 때 사진을 이렇게 벽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간신히 찾아냈어요 제가. 아. 왜냐하면은 젊을 때 사진하고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셨어. 그러셨구나. 평소에 이렇게 유언하셨어. 이거 법사님 서재예요? 네. 아버님 사진. 아, 아버님 생전의 모습이네요. 네네. 예. 그럼 생전의 모습도 있고.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네. 아버님이 문화재를 상당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예. 그 중에서 임방울 선생님을 너무 친하셨거든. 네. 임방울 선생님이 옛날에 녹음을 잘 안 해주셨답니다. 예. 뭐라 그럴까. 그런데 아버님하고 친교 때문에 네. 아버님이 진해 경찰서장으로 계실 당시에 네. 와서 뭐 4시간 30분 완창을 하셨던 네, 완창해 거예요? 주신 어떤 그 수군가. 수군가를요? 수군가. 아니 여기 이렇게 근데 귀한 게 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임방울 명창의 수군가를 네. 녹음해둘 정도로 예. 차이력 총경의 문화에 대한 애정은 깊었다. 아버지의 그런 삶은 아들 차길진 법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뭐든지 때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보여만 주실 게 아니라 빨리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 이게 이제 예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모아놓은 건가 봐요. 요거는 무슨 뭐라 할까? 여기는 뭐 이제 뭐 이게 삼가 인연인사를 독재장이 내년 5월 6일 것들을. 한다. 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다는 걸 했다. 미리- 2001년 12월 달에 미리 이야기한 거. 남들이 봤을 때 다 믿지 않았죠, 그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책이 많네요. 이게 다 법사님 보신 책이에요? 뭐 책은 저하고는 가장 인연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가 다양한 아버지의 책들이에요. 삶을 기록한 책들은 빨치산 종교도 토벌대장 그렇고요. 차이력의 수기, 아무래도 좀 애정산맥, 눈물의 여왕 등이다. 빨치산 그의 작품들은 장극과 이거 드라마로 이건 제작되어 뭐죠? 이건 전쟁의 책인 비극을 건가요? 알려내는 역할을 했다. 책은 네. 정을병 씨가 네. 여러 가지 70편의 책을 소설 쓰셨는데 예. 뭐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음. 하나의 이제 그 장길웅이라는 네. 이름을 네. 해가지고 네. 당신과 나와의 영성의 교류 음. 관계 그리고 그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구명식을 해서 어떻게 되는 과정을 좀 그려준 책입니다. 파란의 역사를 살다가 뜻밖의 죽음을 택한 아버지, 영혼을 달래는 영매 차길진. 차길진 법사의 삶은 아버지가 살아온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역사를 기록해온 그가 영혼과 나누는 대화는 어떤 이야기들일까? 하나의 그 소재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시도 상당히 좀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제가 출연했던 영화 작품도 있네요. 역시 태백산맥. 태백산맥 맞아요, 맞아. 예. 빨치산 토벌대장 네, 네, 네. 차이력의 수기. 네, 혼불. 예. 자, 이제 네. 정말 법사님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는 뭐 곧 살짝 엿봤고요. 네네. 이 책들을 다 통해서 뭐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 뭐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제가 대신해서 차분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을까요, 우리가요? 네, 어디 가서 앉으시죠? 예. 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참 그 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부터 여쭤보고 싶은 네. 건 저의 그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지면에 쓰신 적이 있잖아요. 예, 제 전생이 어떤가요? 그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네. 분명한 것은 양반집 규수였다. 양반이었죠. 규수였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그 당시에서는 억압된 데서 그 끼를 발휘하고 싶었는데 발휘 못 얻은 사람이다. 네. 저는 아마 그렇게 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아마 전주하고 인연이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랑 그 시어머님이랑 같이 그 글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 고향이 정말 전주시거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예, 뭐 더 이상 개인적인 건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최근에 그 미국 뉴욕에 가셔서 구명시식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11월 7일 날 네. 그 비극의 현장에 있었던 네. 그 저기 말 월스트리트 쌍둥이 빌딩 9.11 네, 그 거기 바로 네. 앞에 있는
트라이 퍼포먼스 아트 센터라는 데인데 거기서 한 50m 떨어진 극장에서 그게 학교에 있는 예술 센터 극장이거든요. 그 학생들도 13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 사고 때.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또 그 대신 아시다시피 특히 미국에서는 그 공연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얼마만큼 예술성이 있느냐. 네. 그 트라이 퍼포먼스 아트 센터가 너무너무 그 나름대로 공연 중에서 뭐랄까 좀 권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과연 그래서 구명시식이라기보다도 구명시식을 같은 이렇게 퍼포먼스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한국의 춤이라든지 또 한국의 음악이라든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혼의 방황이라고 쟁이가 작곡한 거 또 예를 들면 뭐 카나다의 유명한 엑스맨을 작곡한 사람이 엑스맨 작곡한 이름이 빨리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뭐랄까 여기 섹스 앤 시티라고 해가지고 뉴욕을 이게 중심으로 하는 그분이 또 영혼의 몸부림이라는 걸 작곡해 줬어요.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구명식을 위해서 거기서 또 무용과 음악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예술을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뭐랄까 그 극장에서는요 카메라맨들이 절대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방법에 걸린 데서 딱 한 곳에 딱 하면은 그 자리에서만 딱 찍게 하니까 어떠한 그 정말 찍어야 될 장면을 못 찍게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딱 고정돼 있고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극장에서도 이렇게 복도라든지 장면을 카트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너무나 많은 외국 사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브라더에서 자기 형제가 죽었다. 또 거기서 또 청소하던 또 아줌마 한 분은 또 자기 아들이 또 죽었다. 또 그러니까 역시 막 그냥 눈물 펑펑 흘리는데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사람들은 참 많이 봤는데 이 카메라는 담지 못했지만 여기 우리가 구명식을 갖다가 크게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60석을 비워놨어요. 260석 딱 자리인데 60석을 비워놓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많은 사람들을 부르게 그 60석은 뭐냐면 그 월스트리트 거기서 그 쌍둥이 빌딩에서 최고 VIP들 그러니까 아주 금융계 거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좀 초대한 자리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거기 딱 역시 영혼도 좀 자기도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왜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었는데 빈 좌석을 60석을 했을까? 근데 똑같이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좀 하게 해드리고 또 그리고 또 그 외에 소방관 경찰관이 정식으로 한 500명 가까이 희생이 됐는데 그런 분들은 또 들어오질 않더라고. 자기 의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빙빙 돌고 그래서 제가 딱 어떻게 보면 큰 구명시식이죠. 큰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극장 안에 있는 영가님들 또 극장 밖에서 이렇게 있는 모든 영가님들 또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또 사실 또 위해를 가한 또 그 사람도 테러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명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화해하고 용서하고 좀 우리가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정말 그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 영혼들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오신 거네요.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하고도 요즘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어떤 벽이 좀 있는 것 같은 느꼈을 때 이런 구명식에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참 그 이야기 듣는 가운데 이미 뵙기 전에도 그런 마음을 먹고 왔지만 평범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 평범하지 않은 분의 유년기가 참 궁금한데 고향이 어디세요? 전주입니다. 아, 전주세요. 네, 전주인데 아까 평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 자신 저희가 너무 좀 평범하다 생각. 저같이 장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저 만나면은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생각하기에 너무 근엄하고 좀 뭔가 모르게 좀 약간 좀 신비적으로 생겼을 네. 것 같은데 너무 보면 이웃집 뭐 쌀집 아저씨 같이 생겼어. 예, 저는 그냥 그 법사님 처음 뵈면 네. 그냥 딱 눈초리로 한 5초 정도 쳐다보시고 저한테 무슨 말씀 해주실 줄 알고 아무리 눈을 마주쳐도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런 말 있잖아요. 배우는 무대에서만 연기한다고. 그 어렸을 적에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통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셨어요? 신통력이라는 것보다도 네. 제가 어렸을 때 5살까지 언어를 구사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네, 그 말을 못한 이유는 왜냐하면 유교가 네. 라는 게 났을 때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4살 때였는데 네. 1950년 그 당시에 보통들 보면은 말들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엄마 아빠 보통. 그렇죠. 그런데 거의 저는 말을 못했는데 예. 그저 여러 가지 밥 좀 뭐 그런 정도만 이야기해서 얘가 너무너무 전응아가 아닌가 참 걱정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버님이 그 6.25 전후에 군인이었었거든요. 네. 군인 대위였었는데 예.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업고 다니는데 만약에 말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말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수원 근방에서 네. 이제 이렇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자다가 갑자기 제가 요새 말하면 막 이렇게 많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옥수수 사달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서는 피난민들 같이 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자는데 떠드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 어머님 어쩔 수 없이 날 꼬집어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저를 업고 나왔답니다. 예. 업고 나와가지고 밤중에 뭐 옥수수가 장사가 그건 힘들죠. 없으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길을 걸었답니다. 네.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걷느냐? 좀 잠 좀 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세상에 그 집이 네. 요새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그게 집이 없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가서 보니까 그때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때 참 네가 날 살렸는데 네. 그리고 저를 업고 다닐 때 이렇게 길로 갈 때 일로 가면 안 된다, 절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어릴 적에. 네 그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갖다 그때부터 이렇게 알아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알고 최초의 어떤 영능력이라는 것은 아버님이 나중에 경찰이 되셨는데 네. 1953년인가 하여튼 52년 말에 53년에 네. 임실 경찰서장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관사 옆에 네. 이 반공호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예, 이게 파는 데서 6살 정도 제 나이니까 네. 어린 숨바꼭질하고 놀았어요 거기서. 노는데 그때 아마 지금도 기억이 아주 역력히 보이는 것인데 뭐가 보이냐면 딱 방공에 딱 들어갔는데 꼭 목욕탕의 수증기에 네. 사람들이 뭐 워물조물 해가지고 쭉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으로 뭐 대부분 뭐 할아버지 젊은 사람은 안 나타나고 할아버지 뭐 할머니 애기 업은 사람 어린애들이 그냥 그렇게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네. 그 방공 안에. 예.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막 엄마한테 뛰어나와가지고 어머니 사람들이 저기 너무나 많이 저기 모여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은 좀 이해를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죠. 실제 있었던 걸 이해를 해주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북한군이 산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우익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우익 인사들을 위해서 뭐 부인이라든지 애기 업은 사람이라든지 노약자들을 집단으로 거기다 반공해서 거기 집단 학살한 자리랍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제죠. 아버님이 현대사에 정말 크게 이름을 남기신 분이시잖아요. 그 빨치산 이현상을 사살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문화재를 살리신 차일혁 총경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구례 화엄산은 지금이야 뭐 정말 참 천년 고찰로서 국보급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에서는 그 빨치산들의 아지트라는 것도 하나의 피신처가 되니까 피신처도 되고 거기 한 근거지가 되니까 당시에 그 작전 명령이 전투 경찰도 군대에 작전 명령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작전 명령이 그걸 소각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소각할 수도 있었는데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거는
문화재라고보다도 항상 저희 아버님의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느냐면 그 당시에 열악한 옷들을 입고 남는 옷들을 입고 막 그 추운 데들 있는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웃어라. 웃어라 하니까 그 직원 대원들이 별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덜덜 떨고 웃어라 하는데 유엔군이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그 유엔군이 우리 도와주러 왔겠지. 아버님 말씀이 그 당시 기상천외 말씀하셨답니다. 유엔군이 온 것은 부처님의 미소를 배우기 위해서 온 거다. 그래서 그 당시 대원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니까 부처님의 미소를 위해서 온 것이다. 그만큼 부처님 미소를 사랑하셨는데 그 구례 화엄사를 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전 명령은 지켜야 되겠고 또 어쩔 수가 우리 없으니까. 것은 또 지켜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각황전 문자 문만 전부 다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노출되게끔 문만 뜯어서 내서 마당에서 넣어서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작전 명령은 지킨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재는 문화재로 지키게 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기지로서 또 구례 화엄사를 요새 말하면 소실 이렇게 뭐랄까 면케해드렸습니다. 그러한 공로로서 나중에 1958년에 초대 종종이셨던 이 효병선께서 기념품과 또 이제 그 감사장을 또 주셨습니다만 또 구례 화엄사뿐만 아니라 그 덕유산 사찰 모든 사찰들을 아버님이 이렇게 다 소각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찰의 그 스님들께서 이게 대표적인 제 구례 화엄사 경내에다가 아버님 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스님들이 해주신 것이 아니고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건의했고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들 문화재위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사찰들에 심지어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문화재위원들의 허가가 나야 된다는데 더더군다나 그 경내 안에 그러한 그 비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아주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덕수궁에서 그래 문화재위원들께서 이렇게 뭐랄까 요새 말하면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단 그 문화재위원들께서 샅샅이 아버님에 대해서 뒤졌어요. 과연 그러한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남의 말 구전 그런데 뭐가 나왔느냐면 그 작전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문책받은 감봉 처분받은 그게 나왔어요. 그게 그 서류가 기적적으로 요새 말하면 그 경찰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아버님 사고가 익사 사고가 자살로 밝혀지는 그거를 그 우리 법사님이 미리 예언하셨다고요. 제가 감히 자살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요즘 뭐 흔히 유행하는 의문사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의문사라고. 근데 뭐라 그럴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그저 이제 익사로 되어 있어 심장마비 돌아가신 거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당시 아버님께서 뚜렷한 이유 왜 자살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저는 저를 예를 든다면 어렸을 적에 그걸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분경 유자녀 또 도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아버님이 자살로 한다면은 그걸 모든 걸 부정하는 것밖에 더 참 애써서 제가 그걸 갖다가 떨쳐버리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그 잔영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당시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금강에 이제 요새 말하는 광봉도라는 데서 우리 집 식구들끼리 다 이별 의식을 했어요. 저한테 아버님이 손을 딱 잡고 길진아 내가 널 공부 못 시켜서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 좀 내가 일찍 가더라도 통과하고. 아버님은 그 어떤 죽음을 미리 예감을 하셔서 가족들과 한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나한테 하나 유물을 남겨주신 게 뭐냐면은 그 가래가 있어요. 가래. 이제 가래라는 건 손으로 하는 거 가래인데 오늘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현상 씨의 유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이현상 씨의 그 딸 되는 사람 이상진 씨가
얼마 전에 그 김대중 씨 대통령 그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초대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현상 씨, 딴 이상진. 근데 그걸 내가 드릴까 생각하다가 아직도 뭐 적당한 시기가 안 됐어. 아마 언제 시기가 되면은 좀 내가 전달하고 싶은데 모르지 그걸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기 아버님에 대해서. 그러나 저희 아버님 참 소중히 간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현상 씨의 가래를 저한테 손에 쥐어주고 좀 첫째 벼슬하지 말라. 근데 둘째는 가정을 잘 지켜라. 가정을 잘 지키고. 셋째는 남하고 약속을 70% 지켜라. 약속을 70%. 그러니까 뭐니까 너무 약간 좀 이게 좀 여운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말이 그렇지 그 벼슬하지 말라는 것이 참 그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한테는 그 참 욕망이 있는데,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아버지 굴에 화엄사에 비 세워지게 된 것도 어떤 면을 볼 때 제가 벼슬 안 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벼슬이 없다 보니까 나라를 위할 수 있는 길도 참 많더라고요. 예, 오히려 어떤 면에 볼 때는 그 깊은 뜻을 알게 되겠고, 가정은 꼭 잘 지키라는 말 자체는 참 좀 당신께서 아마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하고 약속은 70%는 지키라는 이야기는 말이 그렇지 참, 그래서 좀 남하고 약속을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라 그럴까 그 약속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결국. 그 법사님만 마음속으로 이게 바로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지요. 그 당시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12살이고 만 11살에 이제 뭐 소년이었는데, 근데 참 아버님 좋은 면을 볼 때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어떤 면을 볼 때는 아주 잔인한 분이셨다. 왜냐하면 이제 뭐 당신 아들이 보는 데서 당신이 그냥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지우려도 지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쟁을 겪으면서 참 억울한 죽음을 많이 목격을 어린 나이에 또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그런 영혼을 달래는 일들을 이렇게 영혼을 달래는다는 거라도 쉬운 말로 말한다. 나는 아버지 영혼을 좀 잘 이루어하다 보니까 아버지 영혼을 이루어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 영혼까지 아버지 영혼만 전도해서 되는 건 아니겠더라고. 왜냐하면 아버님하고 같이 싸우다 같이 간 전투대원도 있을 것이고 또 아버님하고 또 애 낳다가 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또 삶도 있을 것이고 또 현대사에서 또 그 사람들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사람들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게 끝이 없더라고. 한데 어우러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만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떠한 이제 뭐 애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은 박 대통령 뭐 시해 사건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옛날에 모 장관이 있었던 분들한테 10월 26일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아마 밥 먹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너무 이렇게 예를 든다면 뭐 그냥 요새 이게 유신 그 장충단에서 유신 그 뭐 요새 말을 결정해가지고 결성대인가 뭔가 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글쎄 그때 10월 26일 지나면은 뭐 밥도 못 드실 분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무심코 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신 거예요? 무심코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든다면은 아버님이 공주 금강에서 이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현상금도 걸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때 19시간 20분 만에 아버님 시신을 찾았는데 그때 내가 아버님이 여기에서 한 4km 떨어진 데서 그 곰나루라는 데 그 요새 말하는 북한군 탱크에 아버님이 걸려 계시다. 탱크 있는 데 계셔. 아버지는 거기 계셔. 뭐라고 길치나? 방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인민군 탱크가 있어. 아버진 거기 계셔. 탱크? 탱크가 어디 있다 그러니? 일진아. 탱크요? 탱크는 요 아래 곰나루 부근에 한 대 가라앉은 게 있는데 거긴 여기서 면이나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진짜 그 뭐라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물론 현상금 내가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 밖에도 또 월드컵 4강 이야기도 있잖아요. 월드컵 4강은요. 네. 저는 가끔 가다가 천기를 누설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말하는 천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믿지 않는 말을, 그러니까 천기도 아니에요. 만약 말해도 믿지도 않는다고. 왜냐하면 월드컵 때 아시다시피 맨날 5대 빵 졌기 때문에 월드컵 16강을 뭐 간다는 것도 거의 기적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랬죠. 그때 제가 월드컵이 다른 분 아니다 박용진 부장님한테 4강으로 된다. 그렇게 제가 뭐랄까 저걸 한 거예요. 그냥 뭐 인터뷰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박용진 부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4강 안 된다 해가지고 16강을 써준 거예요. 저를 생각해서. 혹시나 저게 정말 거짓말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너무 4강을 좀 더 붙여서 16. 나 위에서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고 그냥 4강으로 내보낼 것을. 근데 자기 수첩에는 그 써놨는데 그거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1년도 뭐 유명한 그 저기 뭐랄까 시사 올간지에다가 그렇게 인터뷰를 아니 시사 올간지에다는 또 뭐냐면 요 지금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써놨거든요 제가. 예, 그러셨죠. 근데 그 당시만 그것은 12월 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9월 달에 원고가 나갔던 거예요 이게. 근데 딱 이제 신년 호로 나가려고 이렇게 12월 때 맞춘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5, 6월에 이렇게 뭐랄까 동해에서 서서히 정치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갑자기 올라와서 그분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천기라는 것은 남이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거, 믿어주지 않는 그런 건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있지만 믿어주는 이야기는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한 조심 많이 해요 항상.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은 언자는 부지요. 말을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지자는 불언이라 아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고 말 안 해요. 법사님 주변을 항상 이렇게 맴돌다 보면 미리 좀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면 한 그 몇 달, 한 달, 두 달 후의 일들을 미리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앞날을 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닐 때가 수없이 많아요. 네. 괴로우실 그래서 도망치고 차라리 안 보면 어머니 살았을 때 모습이 항상 내 모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지만 남들이 볼 때 영혼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는. 저는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볼 때 제일 많이 놀란다고. 너무나 무슨 말이냐면 가짜 귀신한테 너무 잘 놀래.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진짜 귀신을 맨날 그 진짜 귀신한테 진짜 영혼들하고 접하면서 왜 영화는 한 번씩 가다 보면 영화는 뭐 공포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면 막 눈 딱 감아버리고 안 보고 놀라세요? 놀래가지고. 그 영혼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영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혼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그는 이제 상식적인 것보다도 영혼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신의 모습이 바로 영혼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내가 꼭 이야기해줘서 안다는 것보다도 바로 자신의 모습 자체가 영혼의 모습인데 인간 제가 그 영혼에 대해서 영혼 컨설팅을 해준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생명의 컨설팅을 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자기 죽을 때 유언을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의 과학자들은 영혼을 증명하는 일이 남았다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유언하고 갔는데 아인슈타인이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영혼 그 문제만은 증명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미리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데요. 자기한테 닥칠 운명을 미리 안다고 해서 이렇게 비켜가거나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태어날 때 한 10%에서 15% 정도는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건강한 몸을 타고난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 10% 정도는 이렇게 뭐랄까 아무리 건강을 하고 건강 조심을 하고 아무리 가려 먹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피해 못하는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러나 나머지 한 70%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좀 이렇게 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딱 정해놓는 하지 말고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0% 정도 또 피할 수 없는 사람이 한 10% 정도 나머지 80%는 자기 운명에 의해서 자꾸 개척돼 나가지 않나.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경제 문제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 좀 편안해지고 온 국민이 웃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정말 궁금한데 이 부분은 조금 얘기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희망적인 부분만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근대화로 가는 것에서 그냥 돈만 있어야지만 된다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만 있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저는 그런 과보를 받고 있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좀 있는 사람들 베풀고 살아야 되고 또 마음적으로 봤을 때 여유를 좀 가져야 되고 서로 나눠 가져야 되지 않는가. 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그래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 문화의 그 문화적인 우리 민족 아니겠어요? 근래 영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땐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악순환도 결코 우리 국민이 풀어낼 수 있는 열쇠도 국민이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는 금방인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제가 이제는 문화라는 것이 개인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가의 자존심을 살리고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엄청난 우리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참 전라도 땅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좀 척박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가장 많이 겪은 도라고 우리 딴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라도의 운세는 어떨까요? 전라도라는 데는 이렇게 평야가 많지 않습니까? 또 평야도 많은 대신에 또 이렇게 또 산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태백산맥에 이렇게 이렇게 출연하셔서 잘하시는 태백산맥을 보면은 태백산맥 연결돼서 볼 때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가 산악지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교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상적인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 산악지대 화전민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고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뭐 핍박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전라도라든지 경상남도 일부 같은 데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게 있으니까 수탈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가슴 아픈 사연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키가 작아서 한이다. 뭐 부모가 빨리 돌아가서 한이다. 뭐 공부를 못해서 한이다. 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련한 어떻게 그리움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온자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온한. 온이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좀 이 전라도 쪽도 자꾸 이렇게 한으로서 잘 승화시켜야 되지 온은 좀 잊어버려야 되지 않나 이제는. 네. 제가 제 나이 또래들은 잘 알다시피 예를 든다면은 제 친구 중에서 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무슨 뭐 부역을 했다. 보지도 못한 아버님 때문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 못 된 사람도 있었고 또 예를 들면 또 사관학교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여행을 가는데도 못 가는 사람도 그거는 엄청난 희생자들이 많거든요. 한 번은 물론 저는 좀 이렇게 특별하게 좀 이제 또 우리 아버님 때문에 좀 전 했다고 하지만 빼놓고 봤을 때는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풀고 가야 될 나는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고 빨리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풀어졌을 때 우리가 남북한이 합쳐졌어야지. 지금 남북한이 합쳐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는 언젠가는 다 극복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에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나라 운도 그렇고 개인 운도 그렇고. 그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뭐 미래를 빨리 좀 당겨서 좀 봤으면 좋겠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내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 제가 제대로 들었나요?
옳은 말씀. 예, 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또 뭐라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영혼들 달래는 시간들.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자체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는 산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